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2025년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들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용산, 강남, 송파 이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들마다도 성장 동력이라든지 투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 용산, 송파 이 지역의 개발 호재, 그리고 시세 동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도 비교 분석하면서 시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 그리고 GTX 노선과 광역 교통망에 대한 그 확충,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들마다의 특색과 또한 이 네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지역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산이 서울의 핵심 중심지로 거듭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곳의 핵심 호재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역 일대 국제업무지구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GTX B노선을 비롯해서 신분당선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죠. 한남뉴타운을 비롯해서 이촌역 일대 개발들, 그리고 고급 주거지로 변모하는 이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산의 현재 시세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라이너 한남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가 2025년 2월에 10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가격들이 최근 들어서 일정 부분 조정되긴 했지만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용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할 만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가 전용 면적 124제곱미터가 41억 3천만 원에 작년 12월에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천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용산 안에서도 고급 주거지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시세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 푸르지오 서밋 전용 면적 118제곱미터도 작년 12월 27억 8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용산에 다수 포진되어 있고 향후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을 했을 때는 주택에 대한 가치가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용산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주의할 점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그 개발이 본격화가 된다라면은 집값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GTX B노선과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을 필두로 교통의 확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급 주거지로서 변모한다라는 거, 용산이라는 곳이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남뉴타운이라는 그 지역들이 향후에 4구역, 5구역 추가적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유망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점도 있죠. 이 지역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단기 투자보다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보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대형 사업에서는 개발에 대한 지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지연 가능성 안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고려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자금들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시고 용산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강남 지역이죠.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를 끌고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강남 지역에 최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일부 해제가 됐죠.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이라든지 그리고 청담동이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해제가 됐지만 해제가 안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향후에 개발이 확실시되는 곳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재건축 단지가 이 강남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단지를 보시게 된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음마아파트가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GTX C노선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 수도권에 대한 그 접근성이 향상이 되겠죠. 물론 사업에 대한 걸림돌이라든지 또 지연되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것은 지금 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 강남에 추가적인 교통이 들어온다는 것은 호재로 일정 부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동의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이곳이 비즈니스 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면 역시 일자리와 업무 시설과의 주택 가격의 어떤 연관성, 그 다음에 상관성들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영향 안에
이 지역들은 고급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세에 대한 동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가 2024년 12월 35억 5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올해 1월에 48억에서 45억 중반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동의 아이파크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도 2025년 1월에 60억 8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의 가격들을 올리는 뭐 여러 요인들, 투자 포인트들이 있겠죠. 우선 재건축에 대한 그 완화, 이런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이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그리고 가격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잖아요. 이곳에 재건축이 완화가 된다라는 것은 투자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런 투자 수요들 안에서도 고급 주거지로서의 수요가 풍부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곳에는 학군이라든지 또 인프라, 교통,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거기에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해제가 됐죠. 뭐 일부 해제됐다라고 하지만 97% 정도가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죠.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역시 투자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이미 가격이 높아진 만큼 내 자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낮게 된다면 투자에 대한 금액들이 너무 클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투자한 거 대비했을 때 실현됐을 때 수익이 졌다라면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다른 대안 투자를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수가 이 강남의 집값의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로미터라는 거는 항상 정부 정책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보유세에 대한 그 부담 증가라든지 또 추가적인 대출 규제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접근할 때 자기 자본과 그리고 투자 했을 때 그 시점, 이런 부분들을 잘 포착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큰 금액이 장기간 묶이지 않고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강남의 대체 투자지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거 대비했을 때 송파는 강남 대비했을 때는 가성비 투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강남의 이 그 대표적인 그 개발 호재를 살펴보면은 역시 잠실의 마이스 복합 개발이 되겠죠. 잠실 운동장 일대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GTX D노선, 그러니까 강남, 송파, 하남을 연결하는 GTX D노선이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잠실이나 신천, 풍납동의 재건축 단지들의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잠실 5단지가 이곳에 향후에 랜드마크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 랜드마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주택가격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송파도 풀렸죠. 그래서 뭐 잠실 엘스라든지 리센츠, 트리지움 이 지역들의 거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그 송파 대표 단지의 시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리센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25년 2월에 25억에서 한 28억 정도 중반대를 기록을 하면서 시세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잠실의 엘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2025년 2월에 28억 4천만 원을 기록하는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있는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3억을 기록을 했네요. 이 잠실 일대와 가락동이 거주에 대한 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실수요를 동반한 그 가격 형성들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들이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그 변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역시나 잠실 마이스 개발이 본격화되게 된다라면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겠죠. 그리고 잠실과 가락동 그리고 주요 지역들의 단지들에서 재건축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망한 주거지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주거지 이런 곳들이 잠실 쪽에 그리고 송파 쪽에도 상당히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수가 증가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이 강남의 대체 투자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강남보다 입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요 점들을 인지를 하시고요. 강남의 대체 투자지로서는 유망은 하지만 단기적인 여력에서는 아파트의 표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기 때 하락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단지별로 가격들이 하향 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조정된 시점 안에서 경기에 대한 그 불안 정세라든지 규제가 다수 발생된다라면 하락한 수준의 시세가 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그 결론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은 강남과 송파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해제된 지역을 바탕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실현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과 시점은 잘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세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서울의 대표 중심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은 용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보면 송파권에서 향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하신 분들은 강남이나 용산 쪽으로 주거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강남권에는 가격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강남권보다도 용산 지역 쪽에 가격이 저렴한 매물들을 한번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강남에 있는 투자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곳들이 조금 더 나은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은 단기와 장기가 공존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실현이 가능한 곳이 이 강남이기 때문에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 강남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들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용산 지역 안에서도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용산 안에서도 가격이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이촌동 대비했을 때 좀 저렴한 지역들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재건축보다는 타 지역들, 강북권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들의 투자, 그리고 투자 금액이 좀 적은 그런 물건들을 선별을 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용산, 강남, 송파에 대한 지역적인 개발 호재, 그리고 시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마음에 드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 강남, 송파, 용산 안에서 좀 저렴한 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 아니면은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그 투자를 하고 싶다, 계획들을 세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